이 모양을 보는 것이 엑스레이를 보는 첫 번째 단계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랩 아날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썸네일 낚시 아니에요. 코핑 연결하는 것과 코핑을 연결하고 나면 이 엑스레이를 찍던데 이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백날 사진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확실히 어떤 부분을 보는 건지 알기 위해서 랩 아날로그부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코핑 연결부터 엑스레이를 보는 것까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연습을 환자에게 한다거나 치과에서 픽스처를 꺼내서 픽스처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랩 아날로그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랩 아날로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것 뿐이에요. 이 랩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는 분은 아래 타임라인을 제가 설정해 둘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랩 아날로그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랩 아날로그부터 쭉 이어져서 갈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을 뜨고 나면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임플란트 부분에 이 인상체랑 그리고 대합치 그리고 이 바이트 임프레션 이렇게가 치과 기공소로 보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내면 치과 기공소에서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어서인데요. 그게 바로 이 랩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모델 안에 박혀 있어서 모양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랩 아날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스템 제품이고요. 이건 코핑으로 임프레션을 뜨는 경우에 임플란트 크라운 기공물이 올 때 이렇게 옆에 사진처럼 모델 안에 들어있어요. 세팅을 하고 나면 모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이 석고 모델 그냥 버리지 말고 꼭 챙겨두셔야 돼요. 새로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떴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의 픽스처 개수 혹은 제작해야 하는 어버트먼트 개수에 맞게 모델 안에 랩 아날로그 개수도 맞춰서 통째로 보내주죠. 그럼 이걸 왜 치과 기공소에 보내줘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랩 아날로그는 치과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모델상의 픽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1년차 시절이 있었는데 1년차 때 이 랩 아날로그가 뭐냐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저렇게 대답을 해주셨었거든요. 모델의 픽스처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2차 수술도 되게 헷갈렸던 상황이었는데 저 대답을 듣고 나니까 랩 아날로그가 뭔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물어보지도 않고 임프레션 뜨면은 그냥 같이 보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외우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기공물을 보낼 때 진짜 잘 빼먹기도 하고요. 처음엔 개수 맞춰서 보내는 것도 잘 몰랐고 결국에는 치과 기공소 소장님한테 번번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 번번이 전화를 받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어쨌든 이 랩 아날로그는 나중에 제가 치과 기공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한 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자, 치과에서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을 떴을 때 인상체를 다시 볼게요. 우리는 분명 임플란트 임프레션 코핑이 인상체에 묻혀서 나오도록 본을 떴죠. 그럼 치과 기공소에서도 이 상태의 인상체를 받았겠죠. 그리고는 석고를 부어서 석고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석고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변의 치아 모양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 나사 모양이 그대로 석고에 부어지면 이 픽업 코핑이 석고에 찍혀서 나오겠죠. 우리가 치과에서 받는 석고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 말이죠. 사진상으로 보면 이 랩 아날로그가 그대로 석고에 묻힌 채로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석고를 붓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인상체에 석고를 붓기 전에 이렇게 랩 아날로그가 인상체에 체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 상태로 석고를 붓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치과에서 받는 모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우리가 치과에서는 픽스처에 코핑을 고정을 하고 본을 떴으니까 치과 기공소에서는 랩 아날로그를 반대로 코핑에 고정을 하고 석고를 부으면 반대 과정으로 환자 입안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1년차 때 들었던 말은 바로 이건 거예요. 입안에 픽스처가 있다면 석고 모델 안에는 픽스처 역할을 하는 랩 아날로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랩 아날로그는 왜 필요한 것인가? 픽스처를 대신할 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코핑을 써서 헷갈리게 따로 본을 뜨고 또 보내고 만들어서 끼우고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성 어버트먼트는 크라운 임프레션 뜨는 것처럼 그냥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인상체에 바로 석고를 부어서 모델을 만들면요, 우리가 크라운 만들 때 지대치 만들듯이 기성 어버트먼트가 딱 지대치처럼 찍혀서 나오고요, 거기에 크라운만 만들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처음부터 모든 임프레션을 기성 어버트먼트로 사용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100% 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입안은 입체적이고 여러 개의 치아가 입안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코핑을 사용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는 뭐 잇몸 모양에 따른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지니까 크라운이 들어가는 길을 기준으로만 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임프레션을 뜰 때 어버트먼트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기성 어버트먼트와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나누잖아요. 기성 어버트먼트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죠. 만약에 픽스처가 입안에 일자로 심어져 있고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크라운이 들어갈 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성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본을 떠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기성 어버트먼트부터 픽스처까지 일자로 그냥 쭉 이어져 있고 주변에 치아들이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라운만 만들어 와도 방향이 일자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주변에 치아들은 여러 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픽스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심어졌거나 뭐 주변 치아가 약간 쓰러져 있다. 이런 경우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끼우면 크라운 들어갈 방향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픽스처를 일률적으로 일자로 심을 수는 없거든요. 크라운은 어버트먼트에 끼워지게 되니까 각 환자의 입안의 환경에 맞게 어버트먼트의 각도를 틀어주거나 마진을 틀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보시면 기성 어버트먼트랑은 다르게 마진이 울룩불룩하기도 하고요. 나사의 끝단이 살짝 휘어져 있기도 하죠. 결국 코핑으로 임프레션을 뜬다는 건 주변 치아의 환경을 보여주는 거고, 석고 모델상에서 크라운이 들어가는 길도 보여주고 어버트먼트 방향 제작을 위한 방향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핑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임프레션에 나오면요, 레바논 로고를 끼워서 픽스처가 입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심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핑과 레바논 로고는 일자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제 이 레바논 로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치과 기공소에서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할 때의 정보는 이 인상체에 담겨 있는 거고요. 임플란트 환자 입안에 있는 픽스처의 정보는 온전히 레바논 로고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레바논 로고로 치과에서 우리가 중요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석고 모델상의 픽스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입안의 픽스처와 같은 역할을 할 테고 이 부품들은 서로 호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바논 로고를 활용해서 임프레션 코핑을 픽스처에 꼽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핑 끝을 보면 육각형으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픽스처 안에는 헥사라는 육각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물이 어버트먼트랑 서로 딱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입안에서 어버트먼트가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구조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육각 구조가 픽스처에 딱 맞물리지 않는 코핑으로 본을 뜨게 되면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 코핑에 맞춰서 레바논 로고를 끼울 거고요. 그러면 입안에 들어간 픽스처의 헥사 방향이랑 석고 모델에 있는 레바논 로고의 헥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겠죠. 아까 레바논 로고는 석고 모델의 픽스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레바논 로고에 맞춰서 제작한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방향도 틀어져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입안에 있는 픽스처랑 맞지 않는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육각 구조를 잘 못 맞추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안에서 코핑을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 연결 부위가 잇몸 하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눈으로 육각 구조가 잘 맞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는 것 뿐이에요. 이 엑스레이에서 어딜 보는 건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진짜 많은데요. 그냥 결론은 간단하게 이 헥사 구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코핑을 연결했을 때 엑스레이로 어디를 찍어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먼저 알 수 있겠죠. 헥사 구조가 잘 연결이 되면 이 옆에 사진처럼 연결 부위가 부드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이 픽스처의 뿌리 부분이 나와야 되는지 뭐 어디가 나와야 되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중간에 연결 부분만 평행하게 나오도록 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상으로 뿌리 끝에 염증을 보려면 뿌리 끝을 찍고, 인접면에 충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교육 촬영을 하거나 평행 각도를 맞춰서 찍어서 인접면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는 것도 처음엔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만 알면 그 부분만 잘 나오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핑을 연결했을 때 필름을 굳이 혀 하방 쪽까지 깊게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문제가 이 연결 부위가 부드러운 건지 어떤 건지를 또 잘 모르거든요. 이 코핑이 이렇게 삐뚤게 들어가거나 이게 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가 이런 식으로 붕 뜬 모양이 엑스레이에 나오게 돼요. 이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코핑이 헥사 구조에 딱 맞게 픽스처에 들어가면 어떤 모양인지를 입 밖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열쇠 같은 거 엑스레이 찍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연결된 모양을 입 밖에서 보고 익숙해지면 돼요. 이 모양을 보는 것이 엑스레이를 보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코핑과 픽스처가 확실히 체결된 모양이 나오는 순간 연결할 때 손의 감촉을 알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이 헥사 구조가 연결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손에 오는 느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잘 체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옆으로 돌렸을 때 딸깍하고 깊이 들어가면 코핑이 이때 잘 연결이 된 거고요. 우리 치과는 우리가 직접 코핑을 끼우지 않는다 하면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고 부드럽게 연결된 부위가 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히면 되는 거예요. 이 옆모양이. 아까 붕 떴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딸깍하고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딸깍 끼워지는 느낌을 환자 입안에서 연습해 볼 수는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각자 치과에서 랩 아날로그의 코핑을 연결을 해보세요. 모든 연습을 해봐야 늘고 직접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픽스처는 포장지를 뜯고 나면 우리가 수술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픽스처에 직접 코핑을 끼워볼 수는 없는데 이 랩 아날로그는 픽스처 역할을 하는 거고 픽스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헥사 구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꺼내고 만져볼 수 있잖아요. 랩 아날로그는. 픽스처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픽스처나 랩 아날로그나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편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코핑과 랩 아날로그로 끼워지는 촉감 연습도 해보시고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모양이 나와야 연결이 잘 됐구나 하는 그 모양 자체를 직접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 임프레션 시 인상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과 임프레션을 잘 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